한덕수 대행은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출마 촉구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석들을 저희가 해석해드리기 전에 한 대행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 해석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언제가 마지막이냐? 언제까지가 마지막 소명이냐?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포커스를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트럼프와 직접 소통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이 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거 출마 안 하겠다는 의미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지금 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통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 경선이 아닌 차후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김용태 의원께서는 출마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적어도 고민하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많은 언론이 관심을 주고 있는 국무회의에서 네? 출마 선언을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표현은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소명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 많은 것이냐 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간 뉴스부터 각종 시사 뉴스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 주목도를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판단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한덕수 대행께서 뭐 출마를 고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누군가 좀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거리된 이후에 사고냐 거리냐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지명을 함으로써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나 지명도가 올라갔거든요. 마침 또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에서 이걸 또 조기 대선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런 것을 계속 조언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 정치 그룹이 있지 않나, 그런 정도로 좀 생각이 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한테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은 메시지로 열어놨다? 전합니다. 예,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 그것은 트럼프와 관세 문제 해결을 하겠다. 만약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지지도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이를 보면서 본인이 당선 가능하다고 확신이 들 때에 아마 참전할 겁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에는 출마 안 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차출설은 당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긴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러니까 후보가 한 명이 결정이 되고 국민의힘에서 그 이후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5월 초까지 뭔가 권한 대행으로서의 성과를 낸다면 본인의 가능성 배제 안 한다. 그런 면에서 본인의 욕심도 점점 커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에 관심이 쏠렸던 건 8년 전 황교안 당시 대행과의 어떤 비교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전 대행의 경우에는 대선 55일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 49일 전입니다. 여전히 출마한다, 안 한다 이런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출마하는 것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기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가 사실은 관심을 끌었던 이유가 황교안 전 총리의 저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까지 한덕수 총리가 이름이 올라간 마당에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의지가 없다면 어제 국무회에서 좀 공개적으로 선을 그어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와서 국무회의가 더 관심을 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통상 내가 열심히 해보겠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필요하다면 추가 통화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더 피력한 거 아닌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모두 발언을 꼼꼼히 뜯어보면 저는 출마하겠다는 취지를 읽혀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살려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10분 발휘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계속 가는 거고 자기는 어느 순간까지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상호 관세 문제를 포함해서 이 통상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제 뇌피셜인데 제 생각에는 저 멘트가 통상 국무회의에서 있을 만한 멘트는 아니거든요. 나 또한 내가 이 경험을 살려서 해보겠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이제 강요들한테 민관 합동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지시를 하거나 하는 것인데, 뭔가 화자 입장에서 보면 내 자랑을 좀 하셨어요. 내가 이 통상 경험이 많고 이걸 10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약간의 뉘앙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큰 멘트로, 근거 멘트로 좀 받아들입니다. 물론 뭐 한덕수 총리 측에서는 불출마 메시지 아니고 뭐 관세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 메시지가 불출마를 뜻하는 메시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총리실 관계자가 딱 못 박으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걸 좀 명확히 한 셈인데, 성춘 부위원장님은 어제 메시지를 사실상의 출마 선언이라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속된 말로 아직도 간을 보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계속 고민하고 간 보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마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불출마 선언하실 때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저는 따끔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계속해서 뭔가 간을 보면서 지지율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다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에게 국가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은 알겠습니다. 본인 주변에서 부추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계속 요구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60일 동안 대통령이 거리돼 있는 60일 동안 국정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임을 다해야지 왜 다른 소임에 자꾸 기웃기웃거리시는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파면당한 정부 아닙니까? 그 파면당한 정부의 행정부의 2인자였던 사람이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그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